그날은 영하 6도나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이때 국군은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무장한 보병 부대가 오직 혁명을 위하여 진짜 이런 이야기는 분노하게 됩니다. DMZ에서 갑자기 폭음이 들리더니 땅굴을 통한 기습 남침이었어요. 자, 네. 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자 송준호입니다. 그럼 우리 사립수사 오늘부터 시작이냐? 사수. 연장전까지 남았어. 잘 지냈어? 근데 벌써 상병이라는 게 보낸 지가 엊그제 같거든요. 군인 되더니 더 늠름해지고 뭔가 원래도 바랐지만은 더 바라졌어. 감사합니다. 스봉 선배, 이렇게 오랜만에 불러보는 것 같은데요. 입대하기 한 며칠 전까지 선배님도 함께 힘센 여자 강남순 촬영을 했는데 선배님 이렇게 보니까 그때 생각도 나고 너무 좋네요. 저도 항상 성우 씨 생각을 했고 우리 진짜 그때 마수대 하면서 재밌게 촬영했었잖아요. 그 시청률도 되게 잘 나왔고 결과물도 잘 나왔고 그만큼 너무나 뜻깊었던 그런 촬영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성우를 만나니까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또 선배님이랑 같이 작품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너무 멋있어 근데. 네, 민호 씨는 또 강철 부대 3에 출연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출연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사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못했을 때의 어떤 그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HID 출신이라는 그 부담감이. 네. 촬영은 어떠셨어요? 촬영할 때는 좀 많이 힘든 것도 있고 미션 자체가 강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 많이 만났고 재밌게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민호 씨 덕분에 대중들이 이 HID를 비롯해서 우리 국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제가 예비역이긴 한데 국군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부대에 관심 가져주는 거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군을 위한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역 군인이 들려주는 실감나는 군대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땅굴이 발견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땅굴 있잖아요. 북한이 따놓은 땅굴 한 4땅굴까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이랑도 가봤고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도 갔던 적이 있어요. 그쪽 근처에서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저 실제로 1땅굴, 3땅굴, 4땅굴까지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민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1땅굴부터 제4땅굴까지 무려 4개의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누가 이 땅굴들을 팠는지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북한군이 이제 기습 남침을 위해서 땅굴을 이용하려고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땅굴의 정체는 바로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하기 위해서 굴착한 거였습니다. 기습 남침. 소름인데 좀. 정말 섬뜩하죠. 처음에 땅굴이 발견됐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때 처음 발견됐을 때 진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북한군이 내 발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일상생활도 못하고 항상 진짜 불안함이 엄습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일성은 땅굴 하나가 10개의 핵폭탄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땅굴에 집착을 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북한군의 남침 전술 중 하나인 땅굴 도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이 땅굴의 존재를 알게 된 건 한 귀순자의 기자회견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순자는
북한이 판문점 비무장지대 안에 땅굴을 뚫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남한을 빨리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하에다가 은밀한 침투로를 저속히 구축하라는 교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귀순자의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귀순 직전까지 북한에서 땅굴 작업 측량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측량 기사였다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국군은 전방 지역을 중심으로 탐색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1974년 11월에 비무장지대를 수색하던 25사단 병사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뭘 어떤 걸 만났나요? 그날은 영하 6도나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요. 땅 밑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설마 땅굴은 아니겠지 하면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진짜 땅굴이 있었습니다. 땅굴이 발견된 지점은 서울에서 북쪽으로 불과 52km 떨어진 비무장지대입니다. 북한 괴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의 비무장지대로 1200m의 땅굴을 뚫어놓았는데 북쪽 비무장지대에도 땅굴이 있다고 보면은 그 길이는 적어도 3 내지 4km가 되는 것입니다. 지표면에서 불과 45cm 아래에 있는 땅굴이었는데요. 국군은 땅굴 속을 천천히 들여다보다가 땅 위로 올라오던 수증기의 정체를 알게 됐어요. 아니, 수증기가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북한군이 아침을 먹기 위해서 물을 끓였는데요. 그 수증기가 올라온 거였어요. 와, 북한군 입장에서는 조금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했던 일로 그냥 발각이 된 거네요, 땅굴이. 그죠? 국군을 발견한 북한군은 곡괭이며 궤도차 같은 땅굴용 장비를 다 내팽개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와, 걔네들도 깜짝 놀랐겠다. 그 국군이 전혀 모를 거라고 싶었는데 그걸 바로 알아채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죠? 난데없이 국군을 향해 총알이 날아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국군도 곧바로 대응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국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 진짜 이런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분노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3분 동안 무려 300여 발의 기관총을 마구 쏴댔습니다. 국군과 북한군의 교전은 1시간 15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피말리는 건데 땅굴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놀라운 것은 북한이 땅굴 내부에 남겨놓은 흔적들이었습니다. 속도전, 통일로. 이런 거를 땅 속에다가 그냥 써놓았단 거예요. 네. 계속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와, 진짜 북한이 땅굴을 왜 파놓는지 알겠네요. 북한이 땅굴을 이용해서 적화 통일을 달성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흔적들이에요. 그 4대 군사노선에 의해서 이 북한 내부의 모든 것을 다 지하화, 특히 대남, 다시 말하면 제2의 6.25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착착 한 것이고, 특히 땅굴 같은 경우 은밀하게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침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땅굴을 팠단 말이죠. 제1땅굴은 가로 세로가 각각 1m 정도 되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땅굴이 우리나라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무래도 땅굴이니까 크기보다는 깊이나 길이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국군이 전투 실험을 했는데요. 제1땅굴을 통해서 1시간에 무려 1,200여 명의 북한군이 은밀하게 우리나라에 침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게다가 제1땅굴 안에는 전기시설은 물론이고 신속한 침투를 위해서 레일이 깔려있고 또 휴식 공간까지 있었어요. 만약에 이 땅굴이 국군에게 발각되지 않고 완성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군이 마음만 먹으면 이 땅굴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그냥 침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국군이 제1땅굴을 발견하면서 북한의 기습 남침을 조기에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위기의 순간에 대한민국을 지켜보는 분들이 우리 국군밖에 없네. 제가 섬뜩한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또 뭔가요? 북한군 중에는 남침용 땅굴을 이용해서 고강도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땅굴에서 훈련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걔네는 진짜 목숨 내놓고 임무 수행하는 애들인데 이거 발견 못했으면 진짜 제대로 큰일 한번 났겠는데요. 제1땅굴이 발견된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북한의 관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렇게 정성껏 땅굴을 파서 남침할 계획을 세울 정도였으면은 남북 관계가 엄청 안 좋았겠죠 그때. 6.25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1970년대 초반만큼 남북 관계가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1972년에 7.1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거든요. 아니 당시에는 이산 가족도 많았잖아요. 진짜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죠. 2년 뒤인 1974년에 제1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기대와 설렘으로 한껏 들떠 있을 때 북한은 뒤에서 남침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운운하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척하고 뒤로는 남침용 땅굴을 파서 우리를 기만한 거잖아요. 아 너무 괘씸한데요. 제2땅굴의 징후를 처음 알게 된 건 제1땅굴이 발견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6사단 병사들이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뭘 봤는데? 병사 2명이 주변에 있는 옹달샘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는 되게 잔잔한데 이날은 이상하게 물 표면이 계속 원을 그리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요. 뭔가 뭐 때리거나 진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래서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타닥타닥 이런 소리가 났어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국군은 비밀리에 탐색을 시작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땅굴에 대한 정보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제1땅굴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때부터 제2땅굴 조사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땅굴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겠네. 네. 제2땅굴 조사 작업은 아주 비밀스럽게 진행됐는데요. 제1땅굴을 발견했을 때 국군 장병들이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까지 비밀에 붙일 정도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명 밤낚시 작전이라고 불렀어요. 매일 밤마다 뭐 땅굴 파러 가니까 뭐 가족이 어디가 막 이러면은 밤낚시가 뭐 그런 거죠? 네. 국군은 땅굴이 의심되는 지역을 2m 간격으로 시추공을 끌어서 땅굴의 유무를 판단했습니다. 무려 45개나 되는 시추공을 뚫으며 그 일대를 확인하던 중에 드디어 이상 징후를 포착했어요. 10분 공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10분 공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고 무슨 매캐한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쿼링이라는 게 뜨면은 안에 게 이제 다 뽑혀 올라오거든요. 암석이. 그게 한 1m 정도가 없는 거예요. 구멍에 불을 가져다 대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땅 속에 공기가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 맞습니다. 당시에 최첨단 장비였던 내시경 장비까지 동원됐어요. 1975년 3월에 드디어 두 번째 땅굴을 찾게 되는데요. 이때 국군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2땅굴의 엄청난 규모 때문이었어요. 지표면에서 무려 50m 이상 아래에 있었고 높이와 너비도 2m나 됐어요. 와, 저 정도면 진짜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있겠는데요. 완전 무장한 보병 부대가 사멸로 전진할 수 있을 만큼 널찍했어요. 1시간에 무려 3만 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었고 야포와 차량도 운반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야 이거 발견 못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1978년 10월 경기도 파주에서 세 번째 땅굴을 찾았습니다. DMZ에서 갑자기 폭음이 들리더니 물기둥이 10m나 확 솟아올랐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국군이 그 일대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와 우리 국군도 진짜 대단하다. 아니 제1땅굴도 그렇고 작은 징후도 그냥 가볍게 넘기지 않고 조사해서 땅굴 찾은 거잖아요. 제가 3땅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3땅굴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도 아시겠네요? 위치가 서울이랑 굉장히 가까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3땅굴은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었고 서울과는 불과 52km 떨어져 있었어요. 52km면 차로 이동하면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이게 진짜 가까웠네. 제1, 2, 3땅굴을 연이어서 발견한 것과는 달리 네 번째 땅굴은 좀처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땅굴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 땅굴이 가진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국군은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마침내 네 번째 땅굴을 찾았습니다. 제3땅굴이 발견된 지 12년 만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납니다. 12년 만에 네 번째 땅굴이 발견됐어요. 제4땅굴 벽면에는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여실히 드러내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오직 혁명을 위하여. 북한의 대남 전략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그런 문구네요, 진짜. 진짜 징글징글하다, 얘네들. 왜 김일성은 땅굴 하나가 10개 핵폭탄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김일성은 6.25 전쟁이 정전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고 억울해했습니다. 유엔군이 참전하기 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곱씹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불가능한 일에 목숨을 거는지 진짜 답답하네요. 그죠. 김일성은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는 제2의 6.25 전쟁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땅굴을 통한 기습 남침이었어요. 미군이 개입하기 전에 기습해서 대한민국을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죠. 아니, 땅굴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진짜 기습하는 데는 최적의 전술이겠네요. 경기도 연천의 제1땅굴을 시작으로 철원에서 제2땅굴, 판문점에서 제3땅굴, 마지막으로 양구에서 제4땅굴이 발견됐죠. 이제 더 이상의 땅굴은 없는 걸까요? 더 이상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우리 국군은 단 1%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금도 여러 형태의 북한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북한은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부터라도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남침을 항상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계속 머릿속에 새내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현역 때 북한에게 가졌던 분노, 적개심도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은 강한 안보에서 나오며 강한 안보의 주역은 바로 국군입니다. 모든 국군 장병은 내가 복무하는 바로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의 적 북한군이 또 다른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목숨을 건다는 각오로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